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시기별 학습 전략을 강의하게 될 대전 대입지원단 대덕고등학교 교사 김한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3 학생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1년간의 입시 일정을 대략적으로 한눈에 그려보겠습니다. 시기별로 꼭 확인해 두고 챙겨 놓을 것들을 놓치지 말고 성공적인 입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간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입니다. 현재 3월이 다 지나간 시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혹시라도 놓치고 지나왔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준비해 두길 바랍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대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해 봐야겠죠. 아마 대부분 학기 초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확인했을 겁니다. 또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통해서 객관적인 나의 상대적 위치, 객관적 위치를 학생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죠.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현재 실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부분을 먼저 보완하면 될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고 수시 모집 지원에 중심을 둘지 정시 모집 지원에 중심을 둘지 비교해 볼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재학생은 수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서울 주요 대학 전형 비율을 보시면 정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 충청권 주요 6개 대학도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상당한 비율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찾고 3학년 1학기에는 자신의 강점을 더더욱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활동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3월에는 특히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면서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해서 이수하는 것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학 계열을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개설되는 물리 1, 물리 2 과목뿐만 아니라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는 고급 물리학이나 물리학 실험 같은 과목들도 충실히 이수한다면 학업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부분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월 초에 학급 내 임원이나 동아리 임원 또는 학급 내 자치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구성하게 될 텐데 이때 미리 확인하고 참여해서 공동체 역량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보다 풍성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나에 대해 분석해 봤다면 대학의 입학 전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 수시 학생부 교과인지, 수시 학생부 종합인지, 수시 논술 전형인지, 실기 전형인지, 정시 전형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자세한 내용은 켄지 1호 대입 전형의 특징과 전망편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충남대학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사례로 들고 왔습니다. 수시 전형 모집 인원 총 31명 중 교과 일반 전형으로 9명, 가장 많은 비율로 선발하고 있고요. 지역 인재는 6명, 종합 전형 일반과 서류 전형 각각 4명씩 선발하고 있네요. 이렇게 각 대학별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모집 요강은 4월 말, 5월 초에 각 대학에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하는 사례는 모두 작년 2025학년도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죠.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방법을 확인해 보았더니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네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인문대학의 경우 국어, 영어 및 탐구 한 과목 합산 11등급 이내이고, 자연과학을 포함한 공과대학의 경우 수학, 영어, 과학탐구 한 과목 합산 12등급 이내네요. 내가 만약 공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탐구 영역으로 과학탐구 과목을 적어도 한 과목을 응시를 해야겠네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전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반영하지 않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탐구 과목에서도 물론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를 반영하지만 대학에 따라 과학탐구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확인을 꼭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정시전형 자연계열에서는 과학탐구 과목을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는 자연계열 지원을 하더라도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로 충남대학교 정시전형의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와 정보통계학과는 확률과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대와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는 사회탐구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내가 정시 전형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능 선택 과목에서 대학별로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2 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폐지했으나 과학탐구 2 과목을 응시한다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강대의 경우 과학탐구 2 과목을 응시하면 최대 한 과목에 하나여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정에 맞는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1년 동안 일정에 맞추어서 학습 계획과 대입 일정을 미리 짜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1, 2학기 주요 시험 일정인데요. 9월 8일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전까지 총 5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그 중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2번입니다. 특히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본래 3일로 계획되었었다가 4일로 수년되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5일간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면 마지막 학력평가 후 수능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월로 넘어갈 건데요. 아직 3월인데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지금 1년을 위해서 잘 계획하고 준비해 놓아야 각 시기별로 밟아 나갈 부분들을 착실하게 쌓아서 여러분의 입시 결과로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5월의 주제는 내실 있는 학교 생활의 주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중간고사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형별로 중간고사 대비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중 수시 모집 비율은 79.9%이고요. 그중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 저는 이미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이 5등급이라서 교과 전형 지원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실제 교과별 상위 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도 상당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또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성적 상승의 기회가 아직 충분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립한밭대학교 교과전형 반영교과를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상위 3과목, 교과별 상위 3과목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상위 4과목, 총 13과목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도 상위 3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반영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경우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을 전부 반영하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성취도를 받았을 경우 학생 비율에 관계없이 1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B와 C 등급을 성취도를 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을 B 성취도를 받았는데 이 과목의 B와 C 성취도 학생 비율의 합이 66.7%일 경우 충남대학교 학생기록부 반영 방법에 의하면 해당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는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A 성취도와 B 성취도의 점수 차이가 꽤 크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3학년 때 열심히 한다면 대학별 환산 점수로 상승이 크게 가능한 대학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1, 2학년 때보다 성적이 오른다면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학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수학과 과학, 특히 물리 과목 성적이 중요할 것이고요.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국어와 영어, 사회탐구 중에 정치화법, 사회문화 같은 과목들의 성적이 중요할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 ABC로만 나오는데 시험의 평균 점수와 여러분의 원점수도 함께 나옵니다. 이때 같은 A 성취도를 받았더라도 원점수가 높은 편이 당연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소홀히 하는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정시전형인데요. 정시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60%, 교과 역량평가 40%를 반영하고 있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80%, 교과평가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에서는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100%지만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교과평가가 20%라는 점, 그리고 연세대의 경우 올해부터 처음으로 정시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수능 점수는 95%, 교과 점수는 5%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은 비율이지만 소수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정시 전형에서 교과 점수도 놓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시기에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교과 세특인데요. 단순히 수행평가 때 무엇을 수행했다, 무엇을 발표했다 라는 기록뿐보다는 먼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질문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수업 내용과 관련된 탐구와 발표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로와 관련된 천편일률적인 내용보다도 수업을 통해서 학업 역량과 태도,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5월 중간고사 이후가 되면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와 탐구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텐데 이런 활동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학별로 확정된 모집 인원과 전형 일정 등을 정리해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대나 사관학교 같은 특수대학들은 일정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하겠고요. 또 논술 전형의 경우에서도 대학별로 모의 논술을 치르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또 각 대학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올라와 있을 건데 그 안에 기출문제와 출제의도,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 등이 실려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6, 7월이고요.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 시기인데요. 이제 이 시기는 대입을 위해서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첫 번째 모의평가인 6월 모의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수능의 출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졸업생이 참여해서 같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으로 3월부터 준비해온 여러분의 현재 실력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객관적인 위치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실제 시험과 같은 상황에서 나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기말고사가 있죠. 중간고사가 중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요. 최종 성적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합산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에는 또 여름방학 직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7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마무리하는 시기인데요. 교과 세특뿐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해오던 활동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학생부 관련 활동, 내신관리 등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또 수시 원서 접수하느라 입시 전형 알아보고 또 10월부터는 면접 준비도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수능 공부에만 올인해서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1학기 모의고사 성적, 특히 6월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출문제 풀이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리듬을 깨는 공부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방학 때 학교를 안 나가게 되면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또 공부를 새벽 1시, 2시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이 리듬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 자체가 불규칙해지거나 밤에 공부하는 습관이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수능은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시험 시간에 맞는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2학기가 되었습니다. 네, 8월에서 9월인데요. 정말 바쁜 시기지만 꼼꼼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야 하는 시기예요. 8월 31일 기준으로 학교생활 기록부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 활동이 학생부에서 빠지진 않았는지, 오탈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수시 원서를 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서 담임 선생님과 원서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9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응시자 수와 시험 범위 등이 실제 수능과 가장 가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시험이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수시 원서 접수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채점 성적표는 보통 시험 치르고 한 달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렵더라도 가채점과 예상 등급 컷으로 내가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시 원서 접수입니다. 9월 8일에서 12일까지 실시됩니다.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2중 3일 이상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대와 특수목적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 기준으로 6개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원서 접수 전에 각 고등학교별로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를 학교별 일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미리 학교에서 대상자 신청 일정을 공지하게 되면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원서 접수 마감 시간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서울대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은 18시 저녁 6시였고요. 고려대의 경우 17시 오후 5시였어요. 막연히 18시까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접수 마감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사실 실제로 원서 접수할 때 모집 요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거기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접수 과정에서의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 조건이 해당 대학이 위치한 도시 기준인지 도 기준인지 이런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다든가 또 내가 생화학과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클릭을 잘못해서 화학과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모집 요강을 꼭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모집 요강을 읽고 확인해야 돼요. 자, 이제 대망의 수능입니다. 학업과 수시 원서 접수로 정신없이 여름을 보내고 나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찬 기운이 느껴지게 되면 아, 수능이 코앞이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게 될 건데요. 수능은 11월 13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능을 대비하는 마무리 학습을 통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컨디션과 리듬을 수능에 맞춰서 수능 당일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통해서 수능적 마지막 연습을 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째 대학별 고사 준비입니다. 사실 수능 전에도 면접과 논술 전형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원한 대학별 일정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거고요. 대다수의 학교들은 수능이 끝나고 면접과 논술 고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전형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원서 접수할 때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둬야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대학 홈페이지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논술 기출문제 등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면접의 경우에는 이미 수능 전부터 각 고등학교별로 면접 지도를 해 주실 거예요. 교내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친구들끼리도 팀을 구성해서 반복 연습하는 것만이 면접 준비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대전 대입지원단에서도 어깨동무 면접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지원단 선생님들과도 함께 면접을 준비할 수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예상보다 나의 수능 시험 성적이 아주 높다. 이럴 경우에는 대학별 고사에 참여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12월 5일이 수능 성적 통지일이고요. 이 성적을 토대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가, 나, 다 군별로 한 개씩 총 3개의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주제는 사실 이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주제인데요. 정시 합격자 발표가 2월 2일까지고요. 이후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12일, 등록이 13일에 마감이 됩니다. 충원 기간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원서 접수 시에 기록해둔 휴대전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면 홈페이지 계속 확인하고 또 전화도 놓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수시 모집에 합격하거나 혹은 등록한 사실이 없고 또 13일까지의 정시 모집 충원 등록을 포기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6학년도 대입 시기별로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 앞에 꽃길만 펼쳐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